자, 이 밀양 사건, 그 광화문에 촛불 시위를 불러올 정도로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사건 자체도 또 문제이기도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 주부들께서도 지난 한 주, 그 전주부터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건을 지켜보신 느낌부터 좀 들어보죠.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은희 씨? 과연 내 나라면 내 자녀라면 네. 이라고 놓고 볼 땐 과연 그렇게 범한 아이들이 과연 사람일까? 과연 그 머릿속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 네.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이 벌어진 후에 그 피해 여자아이들한테 이야기 뭐 지역의 망신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 또한 상당히 분노를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났을 때 엄마나 부모가 너 옷을 얇게 입었으니까 그러지 내지는 너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누가 나가라 그랬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조금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여자아이들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학생 입장에서 좀 분노를 느끼셨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1대1로 그 성폭행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용납을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보고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런데 그 집단으로 이렇게 그 여학생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인터넷 이런 음란물을 보고서 네. 아이들이 너무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옆에 계신 또 박영란 씨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단이라는 것은 전혀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정할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죠, 개인에게는.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힘든 부분이고요. 또 그 후에 정말 피해자를 그 보호해야 될 또 국가가 네. 또 그렇게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수사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그런데 관심을 좀 살아있게 갖고 예. 이렇게 좀 아주 좀 세밀하게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사 태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예, 옆에 계신 한상문 씨. 네, 저는 그 남자아이들 부모들한테 진짜 여쭙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난 게 예. 어떻게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식이 그랬으면 사실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뭐 즐겼다느니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네. 화가 나고 이건 화가 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가 한번 예. 얼굴을 보고 싶다. 만약에 자기가 예. 이 아이들은 어리지만 당신이 성인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일을 당했다면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누가 당신 줄리고 다니냐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 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가해자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분노하셨다는 얘기시고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가해자 부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내 아이를 잘못 키웠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제 보복을 하겠다는 등 뭐 수치심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정신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방관하면서 저기 했다는 게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자기 아이가 그걸 이렇게 봤을 때 뭔가가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가정에서도. 그러면은 내 아이가 좀 수상한 점이 있나 없나 그 관심을 못 가졌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면은 너무 진짜 아이한테 이렇게 그렇죠. 뭔가가 무관심했다는. 이상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가 어느 그렇죠. 정도의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예,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전 앞에서 많은 어머님들을 느끼신 점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세상 어른들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저도 이 매스컴에 보도된 거 열심히 보고 있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어떤 네티즌이
옛날 같으면 시시하고 묻어뒀을 사건을 왜 들춰넣어서 굳이 문제를 만들고 사건 하나 만드나 이런 글을 올린 사람도 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비분간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또 수사할 때 밀양을 니네가 망신시켰다 하는 그 피해자의 인권을 건드린 점에 대해서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자기 자녀였더라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하는 여기에 좀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네, 면밀히 사건을 좀 들여다보신 모양입니다. 자,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앞에 어머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이 사건을 대체적으로 볼 때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 의견이나 또 수사관들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도출해서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좀 왜곡되고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남녀가 뭐 눈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여자가 꼬리를 쳐서 그렇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나도 네. 여자가 분명히 꼬리를 쳤으니까 방정하지 못하고 예. 모범적인 태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네.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런 시각들 자체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시각 고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거가 안 돼 있는 거 예. 그런 기성세대의 사고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또 기성세대들의 사고가 아무래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건 뭐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가해 학생의 부모의 태도의 문제점에 분노하셨다. 또 기성세대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피해 학생을 좀 배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분노가 인다.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자, 아무래도 이 현장에 직접 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이 아닐까 싶고요. 한국 성폭력 3등소의 이미경 소장님 자리를 해주셨어요.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보도를 보는 저희하고는 조금은 더 다르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예. 그 강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그 울산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1년간이나 이런 피해가 지속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팠고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학생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이 남자 아이들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만약에 오지 않으면은 이거를 유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네. 또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직도 신고율이 10%가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느꼈고요. 물론 이제 수사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또 한 가지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여동생이 이제 그 언니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그 목소리 변조도 없이 그대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 후에 바로 친구들이 너지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나 이 동생이나 다 학교도 지금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 사건에서 물론 그동안 이제 수사 과정이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막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요. 네. 이제부터는 이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벌써 인터넷에서 이 모금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도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금 네. 지적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한국 YMCA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님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습니까? 옆에서 지켜보실 때. 저는 이 사건이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청소년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네. 이 가해자들 역시 또한 청소년이었다. 그렇죠. 그런 이런 청소년들이 1년 넘게 이런 흉폭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주변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제나 지도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참 사각지대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요. 네.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은 최대한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가해자 아이들 4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교육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 성인이 됐을 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자, 청소년 교육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문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최근 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사실인지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영 과장님 자리해 주셨는데 실제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이제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 그 추세를 보면요. 예. 인구수가 감소해서 실제 한 전체 청소년 범죄가 한 3년 전을 비교해 보면 8만 건에서 지금 올해 그 11월 말까지 하면 6만 건으로 이렇게 2만 건이나 줄었습니다. 감소한 반면에 네. 그 중에 청소년에 대한 그 성범죄는 3년 전에 800건대에서 올해 그 1000건대로 그러니까 무려 27%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얼마 전에 우선 먼저 참 그 경찰관으로서 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피해자 그 학생이나 예. 그 또 부모님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저희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청소년 성범죄가 특히 이제 전체 청소년 범죄는 도리어 감소하는데도 주는 데 비해서 예, 27%나 이렇게 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가 1년씩이나 이렇게 누적 반복돼 그렇죠.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우리 이미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신고율이 저조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게 신고율은 우리 사회의 이런 성의식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어떤 뭐 순결을 잃었다든지 뭐 자기 못 지켰다 이런 등등의 비난 이런 네. 것 때문에 신고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고 지연되는 이유가 그 가해 학생들이 뭐 이제 죽여버린다 뭐 여러 가지의 협박을 예.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신고가 지연되어서 문제는 저희 수사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가 멸실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가해 학생들 또 화관을 주장하게 만들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런 빌미를 주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올해 12,127건의 성범죄 중에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한 게 92%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뭐 그러니까 실제 2%가 안 되게 3일 이내에 신고한 건 그러니까 정액 지착으로 하려면 3일 이내에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런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아이스케이키 하면서 치마 올리고 성희롱 예. 이런 거였는데 희롱해서. 그랬다가 아까 어떤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1대1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갈수록 어떤 음란 사이트라든지 음란 비디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이제 학교 폭력하고 연관 지어지면서 학교 신체 폭력, 왕따, 정신 폭력에서 이 성폭력으로 그것도 이제 집단으로 해서 나의 강함 또 이제 그 한 학생을 여럿이 돌려가면서 함으로써 뭐 결속을 돈독히 이런 잘못된 이런 그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봐도 심각해졌고 그 안에서의 어려운 문제점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도 조금 그 분노의 과정 속에서 얘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의 원인은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좀 우리 안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요 유선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씩 심야 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돌다 보면은 19세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통제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혹시 호기심이나 또 아니면 다른 뭐 특별한 이유로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예.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방송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대낮에 예. 버젓이 케이블 방송에서 그 전혀 이렇게 삭제하지 않는 그런 영화를 버젓이 한국 영화, 외국 영화를 틀어주는 걸 봤어요. 네. 초저녁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케이블 방송에서 요즘 다양하게 영화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좀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그날은 애는 없었습니까, 집에는? 당연히 없었죠. 예, 혼자 계셨어요? 예.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늦게까지 TV를 볼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죠. 예,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어떤 TV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TV에서 요즘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 딸아이가 지금 사춘기에 들어섰는데 네. 그 연예인들 오락 프로를 많이 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여자를 이렇게 여자 연예인을 하나를 두고 남자 연예인들이 막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를 너무 상품화시키지 않나.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섹시한 여자 요즘은 막 우리나라가 성형이 제일로 많이 뭐 이렇게 요즘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저희 3학년 남자애가 섹시해 이런 단어를 써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섹시한 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그냥 야한 거래요. 대충은 안 해요. 예. 예. 야한 거래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또 광고나 이런 것들이 스티커 붙여 있는 모든 환경이 애들을 둘러싼 그런 모든 그 학교의 그 스쿨존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스쿨존에 그 마크를 하나 붙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 주변에서 그 스쿨존을 그 마크를 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부모의 무책임한 또 예를 들면 저희 친구 딸아이가 친구 집에 우연히 갔는데 그 빨간 비디오 를 부모님이 빌려보고 바로 반납을 안 해서 중학생 여자애들이 시험이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본 거예요. 저희 친구 딸이 이제 그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난 이거 봤는데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나는 그냥 중간에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친구가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분노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부모길래 그런 테이프를 그냥 아무데나 둬가지고. 부모들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문화에 굉장히 가까이에 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그런 게 우려스럽다라는 너무 많이 얘기시죠?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그 아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음란물을 다운받아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터넷에 그런 게 많이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돼 있다는 게 너무 걱정스러우시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정서가 메말라 있어가지고 어디 바깥 요새 솔직히 고3인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다 소리 많이 하는데 너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하는 게 컴퓨터나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빠져 있다는 게 너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성문화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려스럽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김은희 씨는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기보다는 이미 인터넷이나 많은 것들을 있잖아요. 눈으로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귀를 닫을 수는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문제점이라 해서 없앨 수는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참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만 그냥 덩그러니 아이한테 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의 느낌이라든가 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고 나서 뭐 너의 느낌대로 상대방이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한 번쯤은 느껴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이의 뭐 연령별로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아이들한테 그 아이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히 아이들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교육의 문제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로 보겠습니다. 또 어디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저기 문제의 원인과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수사하실 때 초등 수사 단계에서 그 성폭력 피해자 여학생들이 뭐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고 떠올리기 싫은 지역적인 그런 사건 전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지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초등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연락해서 입회 검사를 불러서 수사 단계에 같이 동참해서 또 부모한테 비디오도 촬영해도 되냐 그러면 동의를 하시면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그걸 계속 증거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밀양에서는 그것도 안 지켜지고 또 학생들이 여자 수사관을 원했는데도 그것도 거절했었고 그래서 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대안으로 일선 경찰서에도 그 지시가 내려가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성폭력 피해자 학생에 대해서
그 신변에 대한 인권 보호 장치가 없어요. 범죄자도 붙들려 가면 뭐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변호사 보호, 선임할 수 예. 있다. 이런 인권이 다 장비가 돼 있는데 유독 그 여학생들은 성폭력 피해자 학생한테 신변 보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경찰서 관계자분이나 시민 민간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보호 잠금 장치를 해놓으면 그런 가해자들도 좀 다소곳해지고 폭력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 우리의 수사 과정 자체에도 그것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다 맞벌이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이들하고 대화도 없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놀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안 되는 건 분명히 시간 맞춰서 학원을 갔다 왔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이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전해줄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딸만 둘인데 아이들이 또 커요. 예. 고1, 중1인데 다 70 정도 되고 막 예.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겁나요. 겁이 나시는구나. 그리고 예. 어떻게 하다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 받으면 막 불안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는 아이 들어가서 늦게 들어가 보면 작은 아이는 자고 있고 큰 아이만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미안해서 그냥 한 번 안아주고 자는 애도 엉덩이 두드려주고 뽀뽀해주면 잠결에도 좋아서 웃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학원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가장 요즘 지금 사건 중에서 마음 아픈 게 그거를 털어놓을 수 없다는 친구가 누구인가. 없다는 게 예. 예, 그게 제일 가슴이 진짜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전에 같은 거 보면은 친구하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모나 뭐 고모하고도 얘기를 하잖아. 엄마한테 못해도 예. 저 같은 경우도 엄마보다 이모하고 친해서 이모하고 예.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예. 그렇게 대화해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대화할 상대가 없는 요즘의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교육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잘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요새 교육 제도가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체벌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네. 체벌이 없어진 반면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야단 엄하게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리지를 못해. 왜? 선생님을 신고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죠. 실제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은 우르르 물려서 이제 담배 피고 춤을 튀튀 뱉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혼내주셨죠. 혼내줬죠. 근데 예. 지금 이렇게 야단을 쳤다가는 오히려 진짜 몰매를 맞을 정도가 되고 예. 진짜 오히려 어른들이 무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청소년들이 두려워서 어른들이 이제 할 말을 못 하신다는 그런 입장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요. 어떤 이렇게 예부적으로 거대한 그 방침도 좋은데 우선 그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이렇게 질서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욕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성교육을 학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예. 하는데 그게 어떤 뭐 1시간 아니면 10시간을 끝내는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평생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유치원부터라도 그 나이에 맞게끔 교육이 예, 필요하다. 차차 이게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원인 얘기하다가 저희가 급하시니까 대안으로 지금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로 이제 얘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저희가 이 원인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먼저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의 이금영 과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청소년 성범죄 증가하는 그 실태를 저희가 좀 앞에서 살펴봤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머니들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첫째 그 성교육이 이제 실질적인 성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범죄하는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은 주로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포르노 음란 비디오 이런 걸 통해서 예. 자기 스스로 엄청난 그런 이제 이게 막 그런 음란물들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잘못
왜곡된 이 성의식을 이제 먼저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나 어떤 부분 이제 학교뿐이 아니라 가정, 사회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이런 성교육에 좀 부족함이 있고 특히 저희 이제 수사기관의 이런 이제 문제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찰, 검찰, 법원 이런 수사 재판 기관에 여성 근무자 수가 적어서 이런 성범죄 피해자 특성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지난해 이제 2004년 3월부터 성폭력 특별법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13세 미만 아동과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화하도록 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어떤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술 횟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왜냐하면 그 피해 진술하는 것 자체가 그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히 그 경찰에서 저희 이제 경찰청장께서 예산이 없는데 우선 긴급 투입해서 전국의 247개 경찰 관서에 그 진술 녹화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아동뿐이 아니라 그 이상 그 성폭 피해자도 녹화를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4개의 관서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 이제 뭐 이제 변명 같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번 이 사례 말고도 모 지방에서 중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그 여중생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 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런 폭력 서클의 6명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중3이 중1 되면서 거의 이제 10개월을 이렇게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이제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 가면 여경이 이제 접수를 하는 여성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임신이 될까봐 두려워요 하면서 이제 그 신고를 해와서 거기 이제 진술을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진술로 이제 그 중3이었지만 6명 그 가해 학생을 모두 이제 구속을 했는데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그 가해 학생들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그런 집에 데려가서 문을 이제 잠그고 감금을 해서 그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제 그 결속을 돈독히 하고 강해 보이고 또 교복 입은 학생을 보면 일본 포르노 같은 그런 더 희열을 느꼈고 똑같이 성인들의 왜곡된 잘못된 성의식을 그 나타내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예방을. 그리고 이제 이왕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 이제 저희 수사기관에서 빨리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하셔서 또 피해자를 보호해 가면서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 말고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더욱 두렵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 학생이 너무나 이제 얼마나 저희들도 막 그 조사했던 여경이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이런 이제 그 보고서를 썼는데 뭐냐면 너무 이제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 학생이 반에서 1등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결손 가정, 이혼 가정의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학교에서 아주 인정받고 집에서도 굉장히 아주 잘 키우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로 생각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옥상에도 올라갔고 목욕탕에서 그 손목에 면도날도 되고 또 이제 어느 날 그런 이제 그 7, 8회에 걸쳐서 이렇게 당했거든요. 10개월간. 근데 너무 이렇게 이제 윤관 집단 성폭을 하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 이런 화장실 가서 막 배 움켜쥐고 울고 막 이랬다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의 심각성, 청소년 그 문제, 성폭력의 문제의 지금 심각성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아무래도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임형화 센터장께 또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원인. 지금 여러 가지로 주부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까이서 지켜보시기에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대중매체의 영향력 그리고 포르노를 아이들이 직접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를 보는 것도 사실은 실제 포르노에서 어떤 형태로 아이들이 그 성폭력을 할 수밖에 없게 어렸을 때부터 키우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자는 그 싫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거는
싫다고 해도 이거는 좋다고 한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강간 신화를 포르노에서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싶은데 옛날 청소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옛날처럼 생각해서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제가 봤던 중요한 것 중에 그 처음에 네티즌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분을 사면서 문제가 커지고 그 이것에 이제 성폭력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 교체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또한 청소년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청소년들이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이다.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을 아예 어린아이들로만 이제는 볼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아이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일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옛날처럼 아이들이 무성적인 존재, 청소년은 성에 있어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많이 성숙을 했고 주변에서도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스킨십을 하고 사귀는 아이들도 많고 성관계도 한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 성적인 문화도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는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성교육을 예전에 임신, 출산, 피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주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자기의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성적 주체로서 이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적인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전에도 있었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쉬쉬하고 덮었는데 요즘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문화, 여자는 함부로 해도 돼 이런 문화들이 한국 사회는 특별하게 더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성폭력 일어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지금에서야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존재해 왔던 것이고 또 청소년들도 변화되고 있고 성문화도 변화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 전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교육 문제도 마침 지적이 됐고요. 어떤 것들이 앞으로 정말 시급하고 다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고민스러우십니까? 어떤 걸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박영란 씨.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거를 교육을 뭐 10시간 아니면 1년에 10시간 그런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그게 훈련이 돼서 늘 그 의식도 함께 자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즐거워야 된다는 그런 성의식을 올바르게 잡아줘서 나중에 그래야 어른이 돼서 또 결혼을 해서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 어떤 부부관계를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잘못된 그 성으로 자란 그 의식이 뭐 부부에서도 자기는 일방적이고 뭐 아내를 무슨 그렇게 강간하듯이 다루는 그런 게 아주 잘못된 커서도 잘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아니면 자랄 때까지 그런 의식이 올바르게 그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뭐 이런 폭력을 없애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부분에서도 성인이 돼서도 성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꾸준히 가야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성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고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뭐 일방적일 수는 없고 일방적일 수 있을 때가 폭행
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일방적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들을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일부러 무슨 교과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충분히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잠깐 잠깐 이야기하듯이 아이들은 커가면서 뭐라고 질문을 엄마들한테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뭐 그 아이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든가 그리고 네가 소중함과 엄마가 소중함과 아빠가 소중함 그리고 너의 여동생과 너의 누나 뭐 이렇게 소중함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가리키면 커서 형성되는 어떤 이런 감정 제어가 안 돼가지고 폭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좀 작아지지 않을까. 가정 안에서도 그럼 교육이 필요하다.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떤 의견이 있겠습니까? 네. 이금영 과장님 말씀 주세요. 예, 아니 그 말씀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범죄는 상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아기, 청소년기 이런 때에 왜곡된 이런 성의식,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이제 강간을 했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발각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게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성범죄 사건 그 가해자 유형을 보면 멀쩡한 회사원, 뭐 회사 어디 부장, 뭐 20대 청년, 30대 뭐 유부남, 특히 막 그 5세 된 딸의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 부인 딸이 있는데도 그런 이제 또 성폭행을 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그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사항인 걸로 이제 잘못들 생각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히 이제 가해 학생들의 그러니까 그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상습적으로 딸을 위해서 해라 내 자식의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그 발각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이런 원만한 부부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아주 그 학교에서는 물론이지만 유아기 때부터 또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이런 그 성폭력 관련한 이런 교육 이걸 실질적으로 이번 계기를 교훈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대안이 있을지 또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로 다 공감을 하지만 첫째, 그 성이라는 건 아름다움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폭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움도 있고 예의절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빚어지는 성폭행이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들이 정말 맘 놓고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지금 고2 여학생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데요. 이번 밀양 청소년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내 아이가 저 상황이었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한 번 당했을 때 이 사건을 사건으로 가정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상담소가 됐든 어떤 기관이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건화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성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어떤 때는 신고를 하고 나서 이 수사 과정이랄지 이런 걸 지나치면서 너무 후회를 많이 한대요. 가정에서도 죄인 취급을 받고 피해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상처가 났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데리고 가게 돼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근데 이건 성폭행만큼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대로 죄인이 돼서 내 상처를 숨겨야 되고 내 상처를 보여주면 그게 바로 우습거리가 된다는 이 사회 풍토가 문제인데 이런 피해 여성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인식 그리고 그거를 우리 내 가정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부남 사건만 해도 어렸을 때 그 성폭행이 나중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걸 보면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폭행은 또 지금은
누구한테 옆에다 얘기를 못해서 또 이게 사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 바로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 가해 학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의 미래를,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대안이 더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처벌이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더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은희 씨. 처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아이들의 교육과 어떤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은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단계이고 이미 저질러서 저질 경우에는 처벌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반복 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감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데 이 아이가 합당한 처벌이 없을 경우에 뭐 진짜 뭐 재수 없어서 걸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되고 또 그 처벌 속에서 그 부모 또한 그런 뭐 가해 여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정도인 거 보면 문제 아이의 문제 부모가 있듯이 그 부모 또한 공개되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합당하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이미경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기 그 가해자들, 그러니까 41명 중에서 그 몇 명은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 사실 알고 경찰서에 오셨을 때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기절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그 문제는 아니다.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형사적인 처벌 물론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과 병행해서 자기가 지금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여러 주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성교육 이 문제에서는 사실 성폭력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이 나의 어떤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외국에서 봤어요. 아이들한테 그 달걀을 깨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는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숙제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면 저기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무슨 성교육을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오면 부모가 함께 그 오늘은 뭐 배웠는데라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도 저도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엄마가 아이하고 뭐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런데 어떤 행동은 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요즘 이제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아까 여러 주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담소에서 작년부터 그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 막 100명, 200명 앞에서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신 분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년 이걸 해나갈 건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고율도 10%에서 점점 높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올해가 성폭력 특별법 제정 10주년인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더 많은 변화가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어떤 주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건을 묻혀두지 않고 꺼내낸 것도 분명히 이 사회가 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식은 뭔가 조금은 변해가리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 속에서 이금영 과장님께 경찰 쪽에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많은 이제 반성을 하고 지난주에
저희 이제 NGO 여기 대표님들 모시고 또 국회의원님들 또 정부 7개 부처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제 대책을 이제 갖고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번에 그 진술 녹화 필요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이제 실시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법 개정 전이라도 이제 전체 진술을 녹화하는 것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 사건은 그래서 이제 미설치되었던 4개 경찰관서도 모두 설치를 우선 완료를 했습니다. 이전 후에 다시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된 이런 이제 그 분위기를 주는 여경 조사를 신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의무화. 저희 경찰이 그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여경이 조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경찰, 검찰, 법원 이런 수사 재판 기관에 여성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경찰 조직에도 현재 4% 한 4천여 명의 여경이 있는데 그걸 향후 10년간 만여 명 10%로 이제 증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여성 청소년계하고 수사 형사 쪽에 대여성 범죄 피해자 수사를 맡도록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서포터를 여경으로 바로 지정을 해주고 특히 이제 그 진료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 병원에 지금 그 성폭력 긴급의료지원 센터가 있는데 주간에 그 의료 지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상담과 함께 그 법률 지원도 하도록 또 24시간 그러니까 경찰관을 배치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개선하고 또 식별실을 이용한 이제 대질 조사를 이제 지향하고 또 이런 NGO 신뢰 관계자 동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대폭 개선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그 피해자와 또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제대로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저희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과 학교에서 성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자녀들과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신 주부들도 계십니까? 스튜디오 안에 자녀와 나는 가정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다. 네, 몇 분이 손을 들어주시는데 자신이 없는지 손을 절반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자녀 성교육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죠, 박영란 씨.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하고 그 중학교 남자아이만 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집에. 네, 집안에. 네, 그래서 저희 뭐 어머니시는 뭐 저보고 이렇게 아주 여자 혼자니까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또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자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엄마 그렇죠, 외에는요. 어머니 외에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가끔 목욕도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지식대로 해요. 뭐 이렇게 형이 화를 내면 사춘기가 돼서 화를 낸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학교 아이는 좀 현실적이죠. 본인이 이제 몸에 변화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자꾸 그러니까 2학년 때인가 봐요. 자꾸 문을 잠그더라고요. 방에? 예.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면 그 컴퓨터를 하다가 그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뭔가를 했는데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요. 네,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군요. 초기 화면으로 돌려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계속 초기 얘가 뭐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주 정말 슬쩍 물어보셨어요? 슬쩍 갔더니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이제 여자 아이 그 사진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가 당황할까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도 같이 보여줄래?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스팸 메일이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 했더니 이제 일본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 아이를 아이와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아이가 걸쳐야 될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윽박 지르고 못하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흐름을 부모가 관찰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 함께 나누고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지금 최근에도 계속 그러면 그런 메일이 들어오는 걸 엄마와 같이. 이제 요즘 안 해요. 이제 호기심이 없어졌나 봐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제 만화로 된 서점에 가서 네.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재밌게. 그래가지고 남아 여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남자의 뭐 음양, 뭐 여자의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만화로 성교육을 하셨다. 성교육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책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못 물어볼 말도 그렇죠. 만화책 속에서 이제 재밌게 웃어가면서 하면서 나중에는 또 이제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여아이지만은 네. 아빠에 대한 이제 성기가 궁금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실전에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며칠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부모의 관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모욕을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또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욕을 같이 하면서 아이를 이제 서로 다 빨가 벗고 들어가서 하고 난 후부터 아이가 호기심을 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 가운데 이제 큰 애가 이제 하고 이제 궁금하면 조그만 애는 또 물어보나 봐요. 또 이제 큰 애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 선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예. 아빠를 접하면서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또 얘기하실 걸 뭘 또 갑자기 하시려다 맙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엄마 이제 같은 학년 또래들이어도 엄마 나는 남자애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별로 그냥 너도 똑같은 여자나 남자나 친구다. 같은 공동체의 친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항상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서로 얘기를 해달라.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성교육이 옛날처럼 이렇게 감춰진 성교육보다는 이제 개방된 인정하는. 그러면서 진짜 지정 과목에 포함된 그런 성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접으셨군요. 다른 분께도 또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 사이트 전부 이제 음란 사이트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차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또 학교에도 그렇고 그런 인터넷에 그 음란 사이트 차단이 이제 뭐 프로그램 만들면 또 그거 침범할 수 있는 또 나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계속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예, 모두 그 인터넷 음란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안미순 씨는 또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부터 성교육을 저희 기성세대에서는 저희 잘 받고 자라질 않았죠. 예,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엄격하셔서 딸이 많다 보니까 네. 몸 조심해라 이런 차원으로만 이제 받았죠. 그리고 학교 올 때는 아버지나 엄마 꼭 저희는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보니까 학교에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학교에서 가로 열기로 그 성교육 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민망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입에 담기에는 좀 우리가 많이 금기사항으로 하잖아요. 네. 성은 이렇게 좀 감추어져야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어머 너 이거 학교에서 했니?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러면서 3학년 그 동생 아이한테 야 너 사춘기 되면 너 몽정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그게 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니 아니 했더니 대충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 모르는 것 모르면서 같더라고요. 단어만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좀 학교에서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교육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유치원에 그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가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친구 남자친구가 나 이거 보여줘야 너 놀아준다. 그래서 그때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성희롱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딸아이한테 침착하지 않게 이거를 좀 이렇게 너 잘못했다 하면 얘가 성을 터부시하고 또 나중에 얘하게 사춘기 때 자라 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정말 얘가 이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면 감추나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딸아이한테 그거를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이 팬티를 이렇게 한 번 더 입어주는 거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딸아이한테 구체적인 그런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 세대는 성을 가리고 교육받은 세대고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성문화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그 차이와 갭을 느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성교육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없죠. 너무 예.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문화적 차이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차피 이제 성폭력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성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남자 여자 뭐 일섹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과연 성폭력에 대한 태도도 변할 것인가? 사실은 오히려 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걸 아이들한테 노골적으로 가르치니까 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성교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성주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그 남학생들에게는 내가 실은 지금 이 집단 성폭행에서도 보지만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보다는 또래 관계 속에서 친구 속에서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나만 소외당하니까 또는 뭐 이상한 애 취급받으니까 이래서 그냥 따라간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아이들에게 남자애들도 주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도 내가 싫다. 그리고 내가 싫은 표현들을 정확히 해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형태로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서 성주체성 교육을 조금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무리 말씀을 저희가 듣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기 반성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